그 땅에 크게 할인 매장하면 딱인데 원래 있던 건물이 문제란 말이지. 아무리 지상권이 있다지만 그 사람이 2년 이상 지료를 안 냈으니까 건물 철거하라고 해야겠다. 아, 치료를 안 낸 지 2년이 다 돼가네. 빨리 입금해야 되겠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경매가도 사고 매수 잘한 것 같네. 우리 거의 은퇴하면 전원주택을 짓든지 이 땅에 뭐랄까 차차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 건물을 좀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건물도 이 땅 전주인 소유라고 했지. 쉽게 철거해 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로이어 씨에 있는 땅 매수한 사람이 보낸 건데. 건물 철거 청구 소장? 건물을 철거하라고? 참 웃기네. 아, 내 땅만 경매로 넘어갔지 건물은 내 소유인데. 아, 건물을 철거하면 그 안에 넣어둔 자재는 어쩌고? 안 되지. 안 돼.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게요. 쉽게 철거할 수 없죠. 내가 청구 소장을 한 개 받았는데. 법정 지상권? 뭐 그런 권리가 다 있노? 일단 그 땅에 당장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이 봐라. 토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니까. 아, 근데 한 달에 30만 원씩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당장 건물을 철거를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네. 재판 과정에서 저는 토지에 대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상도 씨는 제게 2008년 12월부터 매달 말일에 30만 원의 지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이 사람 봐라. 2008년 12월부터 매달 30만 원 주기로 해놓고 1년 이상 한 번을 입금 안 했네. 전화도 안 받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맞다. 미숙이 아들 경진이가 법대 다닌다고 했지. 물어봐야겠다. 물어보셔야죠, 경진이한테. 경진아, 내 강의 임원데 물어볼 게 있어서. 내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했거든. 그 건물 주인이 매달 지료를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1년째 한 번을 안 넣었다. 그래? 2년 이상 못 받으면 건물 철거할 수 있다고. 알겠다. 지료 안 주고 버티겠다는 심보 같은데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나도 그냥 두고 봐야겠네. 아, 치료 안 낸 지 2년이 다 돼가네. 2년 이상 납부를 안 하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빨리 30만 원 입금해야 되겠다. 법을 아시는 분이네요.
김상도 씨는 23개월간 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300만 원의 치료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상도 씨는 다시 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1년 10월 2일에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 2011년 9월에도 안 냈네. 그럼 2년 안 넣은 거지?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해야겠네. 뭐 2년 이상 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소멸과 건물을 철거하라고. 아니 2년이라니. 2년 채우기도 전에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 저는 일단 땅을 매수하면 그 땅에 있는 건물도 매수한 사람의 소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서경림 변호사님 이게 아닌가 보네요. 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고 토지의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부득이하게 상호 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백강희 씨가 땅을 매수하고 난 후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김상도 씨가 법정 지상권을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권리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했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달라지게 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인에 속해 있다가 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민법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에 관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오래전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권리지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뭐 등기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우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토지와 지상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법률 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당물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서 이 지금 김상도 씨가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라마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드라마 사례에 해당 토지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공유물 분할 청구로 인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 시 그 지상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이게 지료만 내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네. 다시 말해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보는 건데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280조 1항에 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와 재료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의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 청구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백강희 씨처럼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백강희 씨처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라마 사례에서는 지금 지료를 매달 3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지료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6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료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지료, 이게 지금 이 드라마처럼 입금을 안 하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만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 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백강희 씨가 김상도 씨를 상대로 지금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상도 씨의 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 왜 그렇습니까? 네,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행사해야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데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록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야, 그럼 이 드라마 산하에서 김상도 씨가 2008년 12월부터 23개월간 연체된 상황이었다가 2010년 11월부터 8회에 걸쳐 300만 원을 입금을 했단 말이죠. 네. 아, 23개월, 24개월이 안 되네. 이래서 소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도 씨는 23개월 동안 지료를 안 내고 있다가 2년이 되기 직전에 지료를 입금했고 백강희 씨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김상도 씨는 2011년 10월 2일에 9월분 지료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는데요. 이 경우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백강희 씨는 김상도 씨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23개월 연체되는데 300만 원 받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690만 원을 다 내라 이렇게.
네, 충분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뭐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네. 어쨌든 뭐 백강희 씨가 좀 덜 억울하려면 23개월 연체된 그 치료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백강희 씨는 연체된 치료와 지연 이자를 청구해서 받아내셔야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내 땅인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건물 매입할 때, 땅을 매입할 때 건물이 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집원에 예, 예. 동일한 그 주소지에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지. 소유자가 다른지. 네네. 아. 괜히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예, 그러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강희 김상도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백강희 씨, 경매로 취득한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도 씨도 법에서 부여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치료를 성실하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